네, 안녕하십니까. 이남준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퇴근을 되게 늦게 하고 있거든요. 맨날 9시, 10시 넘어서 퇴근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칠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방법을 찾아봤는데, 줌에 또 이제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칠판에 비해서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화면이 작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저는 강하게 키울 거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번 줌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 별의 수 헤아림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은하가 이런 모양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검은 점에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이쪽 방향을 보는 것이랑 이쪽 방향을 볼 때랑 밝기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겠죠? 뭐 때문에? 별의 수가 다르니까. 이 옆쪽을 봤을 때가 별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밝게 측정이 되겠죠, 밝기가. 그래서 이 은하에 있는 별들이 균일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별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우리 은하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은하의 모양을 파악하는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은하가 더 많이 뻗어 있는 쪽이 더 많은 수의 별이 있을 것이다. 이 전제로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체각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입체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입체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던 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또 있겠죠. 부채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채꼴. 자,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 이 길이를 R, 호의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이 L은 R 세타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자, 그러면 세타는 R분의 L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L이라는 값이 뭐에 비례하는 값이죠? R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R에 비례한다. 결국에 이 세타라는 값은 무차원의 값입니다. 무차원. 이 무차원의 세타를 우리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죠. 각의 단위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입체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같이 볼 입체각은 무엇이냐? 천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천구. 천구가 이렇게 있고 그 중심에 우리 관측자가 있습니다. 우리 관측자가 이 천구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천구를 바라봅니다. 일정한 각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이 각을 한번 우리는 오메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로부터 이 천구까지의 거리 R이라고 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메가라는 각으로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 천구상에서의 이 면적을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면적 또한 아까 L이 R에 비례했듯이 A라는 면적은 뭐에 비례할까요? 오메가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R 제곱에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 A라는 값은 R의 제곱에 비례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오메가는 R제곱분의 A 이것과 같기 때문에 이 A라는 것은 R제곱에 비례하니까 무차원의 양이 됩니다. 오메가는 무차원의 양이 된다. 이 무차원의 오메가, 이 각을
입체각이라고 불러줘요, 우리는. 입체각. 단위는 스테라디안을 써줍니다. 스테라디안. 입체각. 말 그대로 3차원에서의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각이라는 것은 2차원의 각이었는데 3차원의 각이 바로 입체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식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원뿔 모양 있죠? 우리가 오메가라는 입체각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원뿔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원뿔을 좀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칠판으로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원뿔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이 면적이 아까 A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R, 이 사이 각, 입체각이 오메가였죠. 자, 그러면 이 입체각 오메가를 아주 작은 각으로 d 오메가로 표현을 해주면 이 A도 면적 A도 아주 작은 면적 dA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 R이라는 값 R이 조금 더 길어졌을 때 dr만큼 길어졌을 때 이렇게 길어졌을 때 그럼 면적이 좀 이렇게 더 커진 조금 더 커진 면적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근데 거의 dA랑 같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원기둥 모양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원기둥은 다시 한번 그려보면 민면의 넓이가 dA 그리고 높이가 dr인 원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기둥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원기둥의 부피 간단하죠? 원기둥의 부피 아주 작은 부피 dV는 dA 곱하기 dr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식을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아까 잠깐 우리가 봤던 식을 끌고 와 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식이 뭐가 있었냐? A는 오메가 R 제곱이라는 식이 있죠. 저 식을 한번 끌고 와 볼게요. A는 오메가 R 제곱이라는 식. 자, 근데 여기에서 오메가 대신에 d 오메가를 넣어줬었고 A 대신에 dA를 넣어줬습니다. 식을 바꿔주면 dA는 d 오메가 R 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양변에 dr을 한번 곱해 볼게요. dr, da, dr은 d 오메가 R 제곱 dr이라는 식이 됩니다. 여기 좌변 da 곱하기 dr은 아까 dv랑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dv는 d 오메가 R 제곱 dr과 같다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식 조금 이따가 같이 이용할 테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앞으로 볼 식을 좀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빌드업을 조금 거쳤어요. 빌드업을 좀 거쳤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별의 수를 한번 헤아리는 그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하나 이제 또 등장하는 개념이 개수 밀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리 R에서 별들의 개수 밀도. 거리 R이라는 것은 당연히 관측자로부터 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은 개수 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수 밀도니까, 어쨌든 개수이긴 하지만 밀도니까 부피로 나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의 개수를 부피로 나눈 것이랑 같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nr, 라지 nr이라는 것은 스몰 nr 곱하기 v랑 같다.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이제 이 v라는 값을 조금 다른 형태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꿔주냐? 아까 봤던 식 있죠? 여기 dv는 d 오메가 r 제곱 dr 이런 식이 있었는데 만약 저 뒤에 있는 식을 dv로만 잘 바꿔준다면 굉장히 이걸 대입하기가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v를 dv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을 한번 미분 형태로 취해줄 것입니다. 근데 거슬리는 친구가 하나가 있죠?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조금 거슬리는데 얘는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별의 수를 헤아리는데 가정한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균일 분포.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개수 밀도는 일정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상수 취급을 하는 것이죠. 미분을 하게 되면 스몰 nr 곱하기 dv라는 식이 간단하게 만들어지고 dv 대신에 아까 봤던 d 오메가 r 제곱 dr을 대입해 줍니다. d 오메가 r 제곱 dr을 대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것을 이제 다시 적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적분. 뭐에 대해서 적분해 주냐? r에 대해서 한번 적분해 줄게요. 0부터 r까지. 0부터 r까지. d, n, r은 자, 여기서 상수를 한번 또 찾아볼게요. 얘는 상수고 스몰 nr은 상수고 여기 오른쪽에 얘는 상수고 자,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적분할 거기 때문에 d 오메가도 상수로 취급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앞으로 빼줍니다. 앞으로 빼서 스몰 nr d 오메가 인테그럴 0부터 r까지 r제곱 dr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자, 적분을 해주면 d 오메가 그리고 r제곱을 적분했으니까 3분의 1 r 세제곱이 나오겠죠. 0부터 0이 안 써지네. 0부터 r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서 빼보도록 할게요. r을 대입해서 0을 대입한 것을 빼면 되겠죠, 여기서. 자, 다음 새로운 화면으로 가서 n r 빼기 n 제로는 3분의 d 오메가 r 세제곱 빼기 0이 되겠죠. 그래서 0은 뭐 그냥 없어지니까 3분의 d 오메가 n이 없어졌다. n이 여기 있죠. n 여기 있고 n r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n0는 관측자로부터 거리가 0일 때 별의 총 개수니까 관측자로부터 0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현재 서 있는 위치예요. 별이 없겠죠. 얘는 0입니다. 그냥. 그래서 결론 nr은 3분의 d 오메가 nr 세제곱이라는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번 포그슨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리지수식, 포그슨 방정식을 이용해서 거리지수식을 만들고 거기에 이 별의 총 개수식을 넣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포그슨 방정식 먼저 한번 들고 와볼게요. 스몰 m 빼기 라지 m은 마이너스 2.5 로그 fm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플럭스라는 값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예요. 이것을 그대로 또 넣어주면 스몰 m 빼기 라지 m은 마이너스 2.5 로그 이번에는 분모의 스몰 m d 스몰 m 제곱 그 다음에 분자의 d 라지 m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괜찮겠죠? 자, 여기서 이제 라지 m이 절대 등급이라고 했을 때, 절대 등급을 따질 때 그 거리는 10파색이 될 겁니다. 얘는 그러면 그냥 10을 대입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로그 안에 있는 저 D10의 제곱이랑 D 스몰 m의 제곱이랑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마이너스를 없애주자. 로그 10의 제곱분의 D 스몰 m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밖으로 끄집어내 볼게요. 제곱이니까 일단 2.5에 5가 곱해질 것이고 5 로그 dm 그리고 10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밖으로 빠지면 2.5가 2를 곱해서 5가 될 것이고 로그 10은 1이죠. 마이너스 5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dm이라는 값은 이 값은 결국에 실제 거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스몰 r로 표시를 해 줄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구했던 이 스몰 r, 저 문자랑 같은 문자입니다. 다시 식을 다시 정리하면 5 로그 r 빼기 5 스몰 m 빼기 라지 m. 자, 5를 우변으로 옮기고 자, 그리고 5로 나눠줄게요. 로그 r은 5분의 1 스몰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라지 m 플러스 5는 결국에 상수예요. 절대 등급도 상수죠. 저 둘은 상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상수라고 편하게 쓰겠습니다. 교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이 로그를 지수함수의 형태로 바꿔줄게요. r은 10에 5분의 1 m 플러스 상수 제곱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아까 nr은 3분의 d 오메가 n r의 세제곱이라는 식의 이 r은 10에 5분의 1 m 플러스 상수제곱이라는 식을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이냐. 자, n은 3분의 d 오메가 n r의 세제곱인데 r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에 5분의 1 m 플러스 상수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세제곱이에요. 자, 지금 r에 대한 식에서 지금 m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n도 nr이 아니라 이제 nm으로 바뀌게 됩니다. m에 대한 식이에요. 지금부터는. 자, 저기 세제곱을 했으니까 이제 지수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냥 지수에 3을 곱해주면 10에 5분의 3m 플러스 상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양변에 로그를 한번 씌워줄게요. 로그 m은 로그 3분의 d 오메가 n 10에 5분의 3m 플러스 상수. 자, 여기서 상수 한번 찾아볼게요. 상수. 얘 상수, 얘도 상수, 얘도 상수. 자, 로그가 안에 곱해져 있는 형태일 때 더하기의 형태로 쪼갤 수가 있어요. 로그 상수 플러스 로그 10의 5분의 3 m 플러스 변수가 있는 값이랑 상수끼리만 있는 값이랑 지금 나눠준 거예요. 쪼개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앞에 이 친구는 그냥 상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로그 10의 5분의 3 m 제곱을 밖으로 꺼내주면 5분의 3 m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든 식은 어디까지나 뭐를 가정했을 때다.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해 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 성립하지 않느냐? 별들은 균일하게 분포해 있지 않고요. 일단 첫 번째, 별들은 비균일 분포이고 두 번째, 성간 소강.
성간 소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하다. 14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